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3일 저녁 7시입니다. 제가 기자생활을 하면서 가장 놀라운 인사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약점 많은 박지원 씨를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한 사실입니다. 국가정보기관장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아주 순결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순수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왜냐? 이 정보기관의 생리는 서로 약점 잡기입니다. 정보란 게 뭡니까? 약점 잡아가지고 상대방을 코너로 몰고 그 약점을 가지고 전략적 이득을 취하고 그 약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적인 북한 노동당 정권을 불리하게 만드는 정보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약점 많은 돈에 있어서도 약점이 많고 사상적으로도 약점이 많고 그리고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는 박지원 씨를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약점이 가장 없는 사람이 가야 할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누굴 도우려고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과 국민을 도우려고 하는 겁니까? 한미동맹을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미일 체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김정은 정권을 도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한미동맹을 깨려고 하는 겁니까? 어느 쪽일까요? 박지원 임명에 대해서 지금 평양과 워싱턴에서는 아마 심각한 계산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 김정은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박지원 씨가 주도했던 마크 협상을 주도했던 2000년 6월의 김정일 김대중 회담을 생각하겠죠. 노벨 평화상에 욕심이 많은 김대중 씨가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서 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만나기도 전에 5억 달러, 정확하게 말하면 4억 5천만 달러 현금과 5천만 달러의 물건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보냈어요. 그 보내기로 합의해 준 사람이, 약속한 사람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 자격이었던 박지원, 그리고 김정일의 특사 자격이었던 송호경, 두 사람이 밀약을 해서 5억 달러를 북한으로 보내는데, 그것도 보내는 책임자가 누구였느냐? 간첩 잡는 국가정보원이 보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송금책 간첩 두목에게 불법 자금을 송금을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임동훈 원장 때의 국정원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은 그때 이미 망가져 버렸습니다. 영원히. 자, 이런 행동을 한 국가정보원장을 그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앉혔다 하면 김정은은 이번에도 돈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국가정보원은 비자금이 많습니다. 그걸 공작금이라고 합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약화시키고 핵개발 정보를 얻으려고 막대한 비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 중에 유일하게 합법적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 그 규모는 아마 1000억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100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그 비자금이 박지원 씨에 의해서 김정은에게 보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쨌든 김정은은 그걸 기대할 겁니다. 그걸 바랄 거라고 봐야죠.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무리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하겠지. 또 우리가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대북 전단도 단속을 하고 박지원 씨를 저기에 앉혔다. 그럼 뭐가 들어올 것이다. 뭐가 들어올까요? 현금이 들어온다고 기대하지 않을까요? 자, 워싱턴의 생각은 뭘까요? 한미동맹을 깨려는 거 아니냐?
박지원 씨가 대한민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아니면 김정은 편이냐를 놓고 따지지 않을까요? 우선 박지원 씨가 김정은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다, 또는 김정은에게 가장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판단은 뭐 분명할 겁니다. 그렇다면 박지원 씨에게 미국 CIA가 고급 정보를 주겠습니까? 어떤 정보기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정보의 출처입니다. 이 정보가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하는 것은 목숨 걸고 막아야 하는 게 정보기관의 생리입니다. 기자가 소스를 틀어놓지 않기 위해서 감옥까지 가는 것 이상으로 정보기관은 이 정보가 어디서 나왔다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확보한 정보를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그 기관에 미국 CIA가 고급 정보를 보내겠습니까? 이 정보가 박지원 씨에게 들어가면은 이게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 의심이 무리입니까? 일본은 어떨까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있습니다. 소위 지소미아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되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외국에 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정보를 보호하자는 협정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자위대와 국군 사이의 정보 교환이지만은 국군이 자위대로부터 받은 정보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공유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위대는 박지원 씨를 보고 한국군에 정보를 줄까요? 고급 정보 줄까요? 주겠습니까? 자, 이러면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씨를 국가정보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군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북한 노동당 정권과 김정은을 위한 것이냐, 한미동맹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한미동맹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냐, 어느 쪽입니까? 저는 박지원 씨가 대한민국과 북한 노동당 정권이 생존을 걸고 투쟁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에 쓸 것이란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박지원 씨가 김정은 편에 쓸 것이란 확신도 없어요. 그러나 김정은 편에 설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을 할 자격은 있습니다.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박지원 씨의 사상과 행동을 의심하는 것은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라 이겁니다. 자, 하나씩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왜 박지원 씨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냐? 이미 2000년 6월 제1차 평양회담의 막후에서 박지원 씨가 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로 해가지고 그 이듬해 노무현 정권 때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사로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실형을 살고 나왔어요. 실형 부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북한에 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까? 북한에 왜 돈을 줍니까?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 왜 돈을 주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회담이 중요하다고 한들 회담에서 얻을 것과 돈을 주어서 우리가 잃은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치명적인 안보상의 위해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김정일이는 이 회담을 통해서 코로나를 몰렸다가 완전히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왜 돈을 줍니까? 왜 돈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현금을 준 거 아닙니까? 5억 달러, 그 중에 5천만 달러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합의를 김대중 대리인은 박지원 씨와 김정일의 대리인인 송호경이가 막후에서 서너 번 만나서 합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 책임을 져야죠. 이 책임은 영원히 벗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됨으로써 평양회담에서
김정일이가 김대중의 약점을 잡았다 이겁니다. 돈을 주고 약점을 잡힌 겁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돈을 받은 사람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약점이 잡히는 경우입니다. 뇌물 준 사람이, 뇌물 받은 사람의 약점을 잡는 게 한국에서의 뇌물 구조로 한다면은 김정일과의 사이에서는 뇌물 받은 사람이 뇌물 준 사람의 약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5억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은 북한 노동신문이 들고 일어나서 김정일 물러나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역시 남한 정권은 우리 김정일 영도자를 친애하는 동지를 상전으로 모시는구나, 조공을 바쳤구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공개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기자들이, 좀 똑똑한 기자들이 있어가지고 2000년 6월 이후에, 그 회담 이후에 김대중 정권이 평양회담을 5억 달러에 매수했다 하는 기사를 터뜨렸다면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하야했어야 합니다. 정권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씨가 약점이 잡힌 거죠. 누구한테? 김정일이한테 돈 주고 약점이 잡혔습니다. 그럼 약점이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약점이 잡히도록 만든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박지원 씨다 이겁니다. 왜 돈 주는 약속을 하느냐 이거죠. 근데 약점이 잡혔어요. 어떻게 약점이 잡혔느냐? 돈을 주었기 때문에 약점이 잡혔습니다. 김정일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김정일이는 마피아 보스 같은 생리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딱 잡으면은 끝까지 뜯어먹습니다. 끝까지 뜯어먹어요. 약점 잡히면.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양회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6월 12일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틀 남겨놓고 북한에서 6월 12일 평양에 들어오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옵니다. 국정원으로. 깜짝 놀라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니까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국정원이 돈을 보냈는데 그 중에 1억 달러가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계좌 번호를 잘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1억 달러 아직 다 안 들어왔다. 수금이 다 안 되었다. 수금이 다 안 되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 평양 오지 마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수습한다고 주말에 한참 그들 체육대회도 다 집어치우고 국정원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겨우 제대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루 늦게 6월 13일에 평양에 갑니다. 2000년 6월 13일. 그 다음 6월 14일이 정식으로 회담이 시작되는데 그날 아침 김정일, 김대중 만난 자리에서 김정일이가 첫 마디가 뭐냐. 김대중 대통령 그만 돌아가시죠. 이런 분위기에서 회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김대중 대통령이 놀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김정일 이야기가 오늘 텔레비전을 봤더니 남한에서 검찰이 인공기 올렸다고 대학생들을 잡아놓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회담 못하겠습니다. 우리 김 대통령도 만남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만났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돈 묵은 자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보셨어요? 돈 먹고 약점 잡혔으니까 완전히 김대중 대통령을 코너로 몰고 겁준 거 아닙니까? 더구나 회담은 평양에서 했다 이거예요. 평양에서 하면은 김정일이가 갖고 놀게 되는 김정일이가 움직이는 무대에 올라간 거죠. 약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나오는 합의문은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약점 잡은 자에게 유리한 합의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6.15 선언 아닙니까? 6.15 선언 1항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한다? 그것은 우리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되죠. 우리는 자유통일해야 되는데 자주통일은 뭡니까? 반미통일하자는 거죠. 한미동맹 깨자는 거죠. 제2항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한다. 이건 완전히 통일 방안을 적화 통일 방안으로 몰아버린 겁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가는 길은 적화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연합제 안은 노태우 때 만든 건데 그건 자유통일로 가는 길이에요. 자유통일로 가는 것과 적화통일로 가는 게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고 합의를 하고 그 방향으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사이도 낮은 단계 연방제 이야기합니다. 또는 국가연합제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헌법 제4조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을 약속을 했습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은 말은 근사하죠. 그게 뭐냐? 남한은 잘 살고 북한은 잘 못 사니까 남한을 그냥 뜯어먹겠다는 겁니다. 그래 해가지고 남북한이 균형을 맞추자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거는 말은 아름답게 했지만은 대한민국의 국부를 뜯어먹어라. 퍼주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퍼주게 하겠다는. 그 다음에 이산가족 뭐 상봉한다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하면 할수록 북한은 한 번 상봉할 때마다 계속 돈 받고 동물원 상봉식으로 한 번 만나고 금강산에서 한 번 만나고 영원히 생이별을 하는 북한 노동당 정권은 좋고 대한민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적당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한다. 그 약속 지켰어요. 왜 이런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과 국군의 불리한 합의가 나왔느냐? 돈 주고 약점 잡혔다. 그 다음에 김대중 씨나 박지원 씨가 갖고 있는 사상적 좌편향성과도 관계가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만들어지도록 북한에 돈 주기로 약속했던 박지원 씨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됐다 하면은 김정은이는 돈 들어올 걸 기대하지 않을까요?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박지원 씨는 미국에도 약점이 잡혔어요. 약점이 잡혔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 달 월간조선 8월호가 아주 주목할 만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금정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DJ 비자금 의혹과의 연관성. 국정원 DJ 비자금 의혹 관련 보고서에 등장한 박지원. 국정원 보고서. DJ 차남 김홍업 및 박지원 비자금 관리책 A씨 운운. 국정원 DJ 비자금 관련해 작성한 요도에 박지원 기재. DJ 부부의 방중이 중국 방문입니다. 방중이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본 국정원. 박지원도 동행. 박지원 후보자 아는 사실 없고 관련이 없기에 답변을 거부합니다. 라고 했다. 김대중 일가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월간조선이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세훈 원장 시절에 4년에 걸쳐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더구나 한국의 국세청, 미국의 FBI, 미국의 국세청과 서로 연계해 가면서 처음에는 김홍걸 씨가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에서 1억 달러가 중국에 투자되어 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평양의 과기대학으로 들어간다 하는 의혹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더니 상당한 의심스러운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걸 월간조선만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김홍걸 씨가 소지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판단한 1억 달러 수표 사본까지 이게 재판에 제출이 되고 월간조선이 입수해가지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호에는 국정원 보고서를 주로 인용을 했습니다. 국정원, 즉 국정원이 비자금 의혹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여기저기 박지원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2009년, 10년, 11년, 12년까지 4년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국가정보원이 데이비슨 공작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데이비슨은 김대중을 암호화한 겁니다. 그래서 2012년 9월 11일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월간조선에 나와 있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2012년 1월 17일 데이비슨의 차남 김홍업 및 박지원 비자금 관리책 A를 탈세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검찰은 플리바겐을 통해 A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검찰은 1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50만 불 구형방침. 즉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던 국정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홍업 및 박지원 비자금 관리책 A, 이모란 사람입니다. 뉴욕에 거주한 사람. 이모를 특정을 하게 되었고, 이모가 약 1억 한 1,300만 달러를 조성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 하는 것을 파악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국정원이 했다는 겁니다. 국정원. 그런데 그 국정원장으로 박지원 씨가 간다면은 이 조사 자료가 어떻게 될까요? 폐기될까요? 이미 폐기됐는지도 모르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이번 주말에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는 미국 FBI, 미국의 국세청, 미국의 연방검찰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미국 정보기관이 박지원 씨의 약점을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에 임명이 되었고, 내주에 임명이 된 건 아닙니다. 내정된 거죠. 청문회를 통과를 하고 청문회의 의사에 관계없이 임명 강행하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국가정보원장은 세계 정보기관 역사에서 적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아마 김정은이가 한국 사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또는 가장 만만하게 보는 사람 랭킹을 내면은 1등이 박지원 씨가 아닐까요?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가장 의심하는 사람, 우리 국민도 가장 의심하는 사람, 기자들도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마 검찰도 마찬가지겠죠. 김정은이 가장 만만하게 보는 사람, 국가정보원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의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씨를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국군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적입니다. 적을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한미동맹을 깨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재인 씨가 박지원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가장 약점 없는 사람이 가야 할 자리에 가장 약점 많은 사람을 임명한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행위를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 인사를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잘된 인사입니까? 아니면 반역적 인사입니까? 아니면 이적 행위에 가까운 인사입니까? 아니면은 신의 함수입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저 방송 듣고 한번 적당한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주말에 몇 차례 더 이 문제를 가지고 보도를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가장 약점이 없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건데 한국에서 가장 약점이 많은 박지원 씨가 갔다. 그 인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국가정보원이 남북 대결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북한 노동당 정권을 지킬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 의문이 생긴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양대 기관을 꼽으라면은 국가정보원과 국군입니다. 국군은 무력으로서 지킵니다. 국가정보원은 뭘로 지키느냐? 정보로서 지킵니다. 정보로서 지킵니다. 이 정보가 잘못되면은 아무리 무력이 강해도 그 나라 망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이 정보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정보기관 사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정보가 어디서 들어왔느냐 하는 것을 보호하는 겁니다. 기자가 취재를 하다가 소스 보호를 위해서 기자가 자백을 하지 않아 가지고 감옥에 가는 수가 있듯이 정보기관원들은 그 정보 소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겁니다. 그럼 그렇게 얻은 정보를 미국 CIA가 박지원 씨가 원장으로 있는 국가정보원에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박지원 씨한테 들어간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의심이 생기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미국 CIA와 정보 교류가 잘 안 되면은 우리가 더 손해 많이 보겠죠.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 정보를 서로 교류해. 우리도 정보가 많고 CIA도 많습니다만 상호 교류가 돼야 되죠. 이런 문제 하나만 봐도 이거는 미국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을 깨겠다는 생각이구나. 노골적으로 북한 농당 정권을 돕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정보 교류는 최소한 고급 정보 교류는 없다. 이렇게 딱 결심하고 있지 않을까요? 약점, 김정은에게 약점 잡힌 사람, 미국 정보기관에 약점 잡힌 사람, 한국 기자들에게 약점 잡힌 사람, 이런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이 되면은 대한민국에 무슨 살판이 납니까? 앞으로 제가 몇 차례 보도를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